자, 더불어민주당 소위 비명 행사 이 논란의 마지막 뇌관으로 꼽히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 서울 강북 을. 결과가 어제 저녁 8시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조금 뇌관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원래는 이제 3자 경선이 있었는데 이제 한 명은 빠졌고, 현역 박용진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 간에 이제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어제 저녁 8시 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정봉주 승. 이런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역 지금 강북을의 재선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에 들어서 30% 감산을 받은 채 결선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 그 하위 10%라는 그 페널티의 벽을 넘었다? 못 넘었다. 결국 정봉주에게 졌다. 이런 겁니다. 자, 먼저 박용진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저에 대한 결과는 민주당이 또 한 번 비명행사 논란에 휩싸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왜 박용진은 30m 뒤에서 출발시키냐.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비명 행사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에 또 한 사례를 더하느냐. 총선 승리를 위한 역전 드라마가 만들어지느냐. 오늘 저녁에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리 붙고 저리 붙는 정치를 똑똑한 정치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바보 할랍니다. 만일에 선거 결과가 뜻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박용진 의원이 어제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결선 투표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박용진 의원이 졌는데, 결과가 이러했답니다. 한번 보시죠. 알았어. 어땠길래? 자, 이랬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권리당원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 권리당원 투표는 박용진 의원이 51.79, 정봉주 전 의원이 48.21를 얻었다. 박용진 의원이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밑에 지역 주민, 강북을 주민들을 상대로 ARS 조사 돌린 거, 그거는 박용진 의원이 51.62, 정봉주 48.38. 이 역시도 박용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비해서 많이 나왔는데 졌다. 왜? 30% 감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페널티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저게 30% 감산이 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 감산이 되게 되면 둘이 합쳐서 100%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0% 감산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당원 투표율과 득표율과 그다음에 관내 일반 국민 득표율이 같다는 게 좀 저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당원 득표율에서는 저렇게 박용진 의원이 예상보다 득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관내 국민 여론조사 수치도 예상보다 좀 득표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 관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이 거의 당원들이다라는 속설이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면 응답률이 6.5%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기하고 있던 당원들이 상당히 몰표를 행사한 게 아닌가라는 일단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0% 감산하지 않아도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30% 감산했기 때문에 본선에서 졌다라고 하면은 박용진 의원이 조금 더 덜 억울할 텐데 감산하지 않고 졌다라는 것은 민주당 내 여론의 주도층,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의사결정 구도가 상당히 왜곡돼 있고 일반 국민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없잖아 있다. 그 점이 아마 박용진 의원이 조금 더 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차근차근 오늘로 이제 4월 10일 총선은 어제 제가 D-30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은 자연스럽게 29일 남았습니다. 자, 정봉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됐지요. 최근에 상대 박용진 의원을 겨냥해서 정봉주 전 의원은 이렇게 나를 바짝 세워왔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민주당 내부에 총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결과는 나오겠지만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박용진 의원, 이승훈 변호사님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특히 박용진 의원은 또 방송에 나가서
저를 비판하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박용진 지지하는 분이 저한테 욕하고 가더라고요. 막 욕을 하다가 박용진 의원 앞에 와서 박용진 화이팅! 이건 민주당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네, 정봉주 전 의원은 저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 강북을해서 더불어민주당 선수로 결정이 되자 강성 지지 세력에 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온 박용진 의원이 감전받은 끝에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친명, 패권, 공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 강성필 부위원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네, 이제 민주당은 저희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죠. 예? 이것을 벌써 3번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야, 근데 저도 좀 예.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예. 생각보다 박용진 의원의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권리당원들의 투표율도 생각보다 낮았다는 점에 있어서 네네. 박용진 의원에 대한 어떤 비명 행사의 공감대가 당원들에게까지는 전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의아했고요. 사실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서 뭐 비명으로 이제 손꼽히는데 저는 어쨌든 당에서 앞으로 이 박용진 의원이 원외 인사이긴 하지만 네. 어떤 적합한 임무를 맡겨가지고 앞으로 당내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정봉주 의원 후보가 저는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박용진 의원은 뭐 당장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이제 이번에 사실 이제 공천을 못 받게 됐는데 새삼스럽게 다시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한 2년 전쯤의 발언이 재차 소환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2년 전쯤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박용진 같은 사람도 공천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을 이재명 저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통합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나하고 저 의원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나는 왜 하위냐 이렇게 말하면 현실을 무시한 것이겠죠.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자, 이제 이 대표는 저렇게 뭐 이야기를 해왔고 뭐 어찌 됐든 결론은 정봉주 승리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강북을 지역은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강북으로는 이제 뭐 어떻게 선거가 치러지는 거야? 이렇게 크게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서울 강북을 후보는 박진웅 누군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77년생이네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정봉주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번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제 이번에 재선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 강북을은 뭐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소위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뭐 그 가운데 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정봉주 의원이 서울 강북을해서 2번째 배지에 도전하게 됐다. 뭐 이런 겁니다.